12점 넓이. 자, 넓이도 점적분의 개념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있는데, 얘들아, 근데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내가 이러한 선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선들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 선들에 해당하는 뭐가 있겠어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값들은 하나의 x와 y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x와 y 사이의 관계를 f가 이어주는데 결국에는 이 y에 해당하는 값과 그때 y에 해당하는 값과 누구를 곱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작은 x랑 곱해가지고 지금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만약 여기 a고 여기 b라고 둔다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싹 다 합해주면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쌓아 나가는 거지. 쌓아 나가는 거야. 점점 쌓을 적입니다. 그래서 적분입니다. 뭐를? 분해되어 있는 거를 쌓아서 뭘 만든다? 값을 만든다. 그래서 적분이야. 그럼 밑으로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고. 근데 별반 뭐 차이가 없더라. 왜?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x와 y의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함수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거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봐. 결국에는 방식은 동일하거든. y라는 녀석 하나랑 누구랑 곱한다? 기본적인 dx를 곱한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의 값을 취하는 거라서 이 y라는 녀석과 dx라는 녀석을 요소 곱한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내시느냐. 어디서부터? 만약에 여기가 a였어. 얘가 b였어. 얘를 c라고 하는데 얘들아 근데 봐. 그냥 바로 a에서부터 c까지라고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얘기는 a에서부터 c까지 이 요소들을 넓이의 요소들을 싹 다 c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에 계산을 할 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내가 직접 계산할 때는 뭘 해주셔야 돼? 분해를 해야 돼. 이 구간을 분류를 하셔야 돼. 왜? 자, 어디로 나눠주겠어? 점적분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따로, B에서부터 C까지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맞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는 Y가 뭐로 변하겠어요? 이쪽은 그냥 Y가 되겠지만 이쪽 부분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Y가 되면서 뒤에 뭐가 붙더라? DX가 그대로 붙고 DX가 그대로 붙다. 이게 끝이야. 자, 이게 X축과의 축과의 넓이 중에 X축과 곡선 사이 X축에서의 X축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의 넓이란 말이야. 자, X축에 뭘 내렸다? 수선을 내렸다. X축에 내린 수선이야. 자, 넓이가 되는데 X축에 내린 수선 관련이야. X축에 내린 수선이야. X축에 내린 수선, 전부 다 수선들을 내렸잖아요. 자, 그러면 방면이고 X축에 내린 수선? 그러면 Y축에 내린 수선도 있겠네? 그렇지. Y축에 내린 수선이 있다는 얘기야. 자, Y축에 내린 수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Y축에 내렸대. Y축에 이렇게 수선들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곡선이 또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얘네를 싹 다 더한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봐. 누구랑? 얘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누군데? 결국에는 주체가 되는 문자가 x야. 이 x가 왜? 얘가 수선의 역할을 할 거니까 절대값 씌웁시다. 수선의 역할이니까 절대값 씌우면서 뒤에다가 뭘 곱해준다? 그때 굉장히 작은 y의 변화량.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0으로 가까이 가는 dy를 곱해주시고 이게 결국에는 넓이의 요소가 되겠죠. 넓이의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여기서 이거를 A에서부터 B까지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A에서부터 B까지 싹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어디 A에서부터 B까지니까 이쪽이 위로 가면은 양의 방향으로 더하는 거예요. 아래로 가면 음의 방향으로 더하는 거야. 지금 작은 거에서 큰 값이니까 여기 있는 dy 자체도 어떻게 된다? dy 자체도 b에서 a를 빼고 n을 나눠주는 거니까 여전히 이게 양의 값이 된다는 얘기야. 자, 얘만 있겠어요? 아니죠. 섞여 있는 녀석도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섞여 있을 때는 자 연습 한번 해볼게. 그래.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수선의 발을 x축에다가 y축에다가 내리는 거야. y축에다가 내리는 거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전히 여기를 A라고 두고 여 경계를 B라고 두고 경계를 C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C까지 싹 다 더해주면 되는데 자 뭐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동으로 넓이 요소들이 싹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뜻하는 바가 뭐다? dy니까 당연히 넓이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구간별로 나눈다는 얘기야. 어디 A에서부터 B까지 구간 따로 어디서부터 B에서부터 C까지 구간을 따로따로 구해낸다라는 얘기고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A에서부터 B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X좌표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X좌표와 Y좌표가 있는데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X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dy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전히 x, y가 되겠는데 근데 얘는 양의 값이니까 x에다가 dy를 곱해주시고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에요. 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함수는 y가 x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dx니까 x로 적분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여기도 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얘도 x에 관하여 수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보고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대입하시면 되니까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저런 계산할 때는 구체적으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큰 틀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내시면 된다. 잘했죠? 알아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하느냐? 역함수와의 두 번째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자, 역함수를 정적분한다. 이를테면 이거야. 인테그랄 f 인버스에 x가 있을 거고 여기에 dx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여기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을 텐데 여기가 보통 fa가 나오고 여기가 보통 fb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해내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을 묻는 문제는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넓이 관련이야. 넓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는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조수단인
보조 수단 정도의 그림을 그려서 해결한다는 얘기고,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선시해서 동반되는 게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가령 보조 수단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림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림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x축 y축이 있다고 보십시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얘가 y는 fx예요. 얘가 y는 fx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내가 a라고 둘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내가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더라? 좌표인 FA가 생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생긴다? FB가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됐죠?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 Y는 FX랑 Y는 FX랑 F 인버스 Y는 X랑 얘랑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가 되는데, 근데 역함수이긴 하지만 얘가 특징이 뭐야?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그래프가 서로 일치하는 역함수 형태 이거고, 근데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문제화되어서 나올 때 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준 얘가 뭐다? 얘는 위에 있는 수식과는 전혀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여전히 역함수가 되긴 한데 그래프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일치하잖아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y 꼴 x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거죠. 생각을 해봐. fx가 만약에 x 플러스 4였다고 쳐. 어차피 얘가 y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x는 y 빼기 4가 되고 얘를 뭐라고 정의해 줄 수 있다?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순서상 입장에서 1 집어넣었을 때 5 나오는데 5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거니까 순서상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랑은 그래프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 근데 일치할 수 없는 형태니까 학생들이 뭐한다? 착각한다 이 얘기야. 역함수니까 그래프 똑같네. 아니면 역함수니까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일치하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누구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함수 입장에서는 다른 함수예요. 그래프만 일치한 뿐 다른 함수인데 인지를 못한다 이 얘기야. 인지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뭐한다? y 꼴 x 대칭을 시켜가지고 얘를 앞으로 역함수라고 하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정의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얘기 끝났고요.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걸 이용할 거예요. 얘를 뭐로 바꾸느냐?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정적분 관계에서는 뭐다? 같아요. 뭐가? 얘나 f 인버스 y의 dy를 어디? fa에서 fb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동일해요. 오케이? 그래서 변수를 살짝 y로 바꿉니다. 그러는 이유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쌤, 그 해설해 보면 얘를 y 꼴 x 대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해설도 있는데 그렇게 안 풉니다. 그렇게 안 풀고요. 당연히 그렇게 안 풀죠. 자, 이거가 누구랑 동일하다고? 그렇지. 얘는요. x는 f 인버스 y랑 그래프랑 동일한 거야. 그러면 이게 x니까 이게 x로 변하게 될 거고, 이 값이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누구랑? x의 dy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y축에 내린 수선에 관련된 넓이로 바뀌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야? x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고 그때마다 그림이 살짝씩 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조적인 그림을 보는 거야. 보조 그림을 보고 이 값을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전체적인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전체적인 넓이가 BFB가 되겠네. BFB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꼭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AFA를 빼주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를 빼주면 된다? 이쪽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이쪽 부분은 뭐예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되더라. 끝.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다 됐어? 다 됐죠? 이제 역함수를 그냥 정적분을 한다. 포인트는 어디 있다? 그렇지.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어디가 포인트야? y는 fx가 x는 f 인버스 y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뭐다? 뭘 해준다? 그렇지. y축에 내린 수선으로 넓이를 정해준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12-1번부터 싹싹싹싹싹싹 푸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넓이 공식만 한번 우리가 재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넓이 공식이야.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나시죠? 어떻게 한다고? 6분의 절대값의 최고차 계수하고 절편 거리의 세제곱입니다. 2번 봅시다. 자, 접지 형태가 되겠죠. 얘는 3차 함수인데 접지 형태가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위쪽에 붙든 아래쪽에 붙든 그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접지 형태가 둔다라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얘가 12분의 최고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절편 거리의 4제곱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원래는 기본반에서 가르쳐 줄려 안 했는데 그냥 일단 하자. 시간 관계상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넓이 자체가 서로 같은 형태의 3차 함수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동일합니다. 절편 거리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4제곱은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차니까. 오케이? 3차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붙느냐면 4분의 좀 특이해. 4분의 최고차 계수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번, 2번, 3번이 거의 자주 사용되는 거고 요즘에는 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즘에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보면 이런 형태들도 많이 나오니까 자, 알아두시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It's your life 맞지? 니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근데 이런 문제를 몇 개 풀 것 같아? 최소한 100개는 풀겠지. 그때마다 계속 시간이 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데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거니까 놀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줘. 자, 12-1번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12-1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네. 얘가 y는 x 세제곱이에요. y는 x 세제곱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1까지 정적분하더라. 1,1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A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너무 쉽잖아. 정적분 해가지고 4분의 1 x 4승에 0하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4분의 3이 되겠네. 그치? 3대 1이 됩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12-2번입니다. 자, 12-2번에 보시면 y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에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야. 딱 보자마자 어떤 형태야? 접지 형태야. 자,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리지 않을 거야. 원래는 안 그려도 풀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그려지거든. 왜 앞에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할 거고 0을 지나는 거니까 접지 형태니까 바로 10분의 최고차 계수 접고 절편 거리의 4제곱이니까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y는 뭐가 되나요? y는 x의 x 빼기 a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a가 음수가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도 또한 접지 형태니까 접지 형태라서 앞에서 먼저 접하고 어디 a에서 먼저 접하고 뒤를 지나는 형태 0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2분의 1에다가 최고차 계수니까 A의 몇 승이 될 수밖에 없냐면 4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얼마가 된다? 넓이가 12라 그랬으니까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라서 A의 제곱이 12가 될 수밖에 없고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세 번째 갑시다. 자, 12-3번을 볼게요. 12-3번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x축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s라고 하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x가 있어요. 이거 이꼴 y가 되는 상황이니까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0이고 1하고 2네. 왔다. 뭐가? 넓이가 똑같은 게 왔기 때문에 공식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절편 거리의 4승이야. 그러니까 1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4분의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1이니까. 오케이? 4분의 1이 되겠네. 이 넓이가 4분의 1이니까 근데 얘가 특이하게 한 조각의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의 넓이도 되는 거라서 두 개를 곱해줘야 됩니다. 2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1번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y는 x에 x-1에 x-a가 되는 건데 넓이가 같도록이야. 자, 넓이가 같도록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간격 자체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넓이가 같아지려면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살펴봤듯이 쌤 왼쪽에 달려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왼쪽에 여기 A가 있어도 이 길이가 같아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넓이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간격이 1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넓이가 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더라도 정중앙에 2분의 1이라는 값을 A가 가지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차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A가 2분의 1이 되더라도 넓이가 같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요? 0과 1의 오른쪽 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누군데? 여기가 2가 되면 되겠지. 여기가 A가 되더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경우가 세 가지 나오거든. 실제로는 세 가지 나오는데 그들 중에 채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넘어갑시다. 12-4번입니다. 자, 12-4번에는 어떤 내용인데? 여기에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야.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얼마? 1, 2, 2가 돼요. 얘가 지금 y가 되거든. 자, 얘가 y가 되는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뭐가 된다? fx dx가 되는 거고 뒤에는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자, 이 녀석의 역함수 얘가 fx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문제에서는 g로 잡았어요. gx의 dx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g, y, d, y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포인트였지?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y고 x 대칭된 그래프니까 얘로 바꾸자는 얘기야. 다시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일단 보조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미분하시면은요 분명히 3x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양수라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집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지는데 자, 끊임없이 증가하거든.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오케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여기가 지금 2고 0 집어넣으면 2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1을 집어넣었을 때에 4가 나옵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0에서부터 얘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이니까 첫 번째는 얘가 되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y는 fx나 x는 f 인버스 y나 동일할 거고 얘가 문제에서는 gy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gy로 바뀌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x로 바꾼다면 x랑 dy를 곱해가지고 2에서부터 4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 x가 x축에 내린 y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랑 동일할 거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어디? 2에서부터 4까지. 답은 뭐다? 4가 된다. 오케이? 답은 4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자, 이제 다른 영역으로 왔어요. 다른 영역으로 왔고 이번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곡선이고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야. 자, 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인데 이거의 핵심은 빼남수에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문제 푸는 학생들은 잘 없어요. 자, 이거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빼남수에 있어요. 결국에는 빼남수에 있는데 자 봅시다.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y는 뭐가 있느냐면 x 플러스 2라고 두지 말고 x 플러스 2 갑시다. x 플러스 2라고 그냥 둡시다. 그럼 봐. 자, 이걸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곡선의 형태를 한번 구해봅시다. y는 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얘가 y는 x제곱이에요. 그리고 누가 되느냐면 자, x 플러스 2가 있는데 x 플러스 2는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y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서로서로 같아지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서로서로 같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봐봐. 지금 마이너스 1과 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x제곱이랑 x 플러스 2라는 걸 같다라고 둬야 돼. 그러면 은연중에 뭘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자, 은연중에 같다라고 하면서 x 플러스 2라는 부분에서 누구를 뺀다? x제곱을 뭐한다? 빼는 빼남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반영한다라고 합시다. 길이를 반영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어디에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을 빼면 되는데 위쪽이 이 x좌표가 누군지 모르니까 x,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녀석은 x, x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다시 뭐다? 빼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빼남수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과 x 제곱을 빼가지고 빼남수를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채택을 한다면 위에 있는 녀석이 어디로? 이게 어디에 꽂히겠어요? 쭉 가가지고 여기에 딱 꽂히면서 이 길이 자체가 같도록 같은 x일 때 이 빼남수 요 길이가 같게끔 여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x들이 치우쳐진다 한들 자, x 값이 2가 되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빼남수니까.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뭐를? 여기 있는 서로 뺀 이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 그럼 봐봐. 내가 뭘 하였는데 이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그래프 자체를 너무 그리기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그냥 그래프를 싹 다 그릴 필요 없이 따로따로 그릴 필요 없이 한꺼번에 빼남수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 얘기구나. 그 얘기구나. 내가 여기와 여기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나 최종적입니다. y는 빼남수 x 플러스 2에서 x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동일해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경우에 따라서 내가 x축과 이 빼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다. 아니면 전혀 난감하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y는 fx가 있어요. y는 gx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x축과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뭔 소리야? x축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니? 이렇게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작업이 누구랑 동일하다? y는 fx에서 gx를 빼든 gx에서 fx를 빼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뺀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 뺀 녀석과 누구랑? x축과 둘러싸여진 부분 이거와 이거로 둘러싸여요. 넓이랑 동일하다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얘가 이해되면 전반적으로 문제 푸는데 굉장히 편하게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확신이 들 거니까. 왜 빼남수가 중요하고 왜 빼남수에서 해결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고 봅시다. 이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고 빼면 된다. 빼면 된다. 라는 얘기라고. 자, 12-5번 봅시다. 자, 12-5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와 y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된다? 2x야. 자, 우리가 얘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따로따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빼세요. 여기서 얘 빼든 여기서 얘 빼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뺄 거야. 2x에서 x를 빼가지고 이 빼남수에 대한 위치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자, 빼면 얼마가 되지? 야, 빼고 빼면 좀 그렇잖아. 이거 다시 뺀다고. 오케이? 다시 빼면 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결국에는 x축과 이까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르나요? 끝이에요. 0과 3이네. 끝이죠? 뭐? 6분의 최고차 계수 어차피 1이 될 수밖에 없고 3에다가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적분 기억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자고. 두 번째는 y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가 되고 더하기 3이야. 자, 얘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뺀다고. 난 여기서 얘를 뺄래.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걸 뺄래. 아무거나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 걸 뺍시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2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6분의 최고차 개수가 이번에는 2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를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12-6번이야. 아씨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남아있는 거 내일이 아니구나. 이제 뭐 남았느냐면 13 남았고 저 앞에 9장 앞에 8장 남았거든. 이제 2개만 남았어요. 거의 개념 정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뭐 월화하면 깔끔하게 끝날 테니까 오늘 숙제는 깔끔하게 하고 갑시다. 몇 번이냐? 12-11번이야. 12-1에서부터 요까지 유제 먼저 푸시고요. 자, 11장 유제도 다 풀어야 돼요. 11장 유제 다 푸셔야 됩니다. 11장 유제 요거 유제는 요거 하면 되고 연습 문제 있습니다. 연습 문제 11장 있을 거란 말이야. 11장 연습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12장은 1번만 풉시다. 1번만 풉시다. 12장은 1번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장은 다 푸는 거예요. 유제 연습 문제 싹 다 푸시는 거고 12장은 1번만 풀면 되는 거야. 연습 문제는. 그 다음에 유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수고하셨고